한국은 아직 멀었어. 영국 공무원들 자신만만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만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충격, 특히 지하철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은 그들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의회 인프라 혁신 평가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어느 날 선배이신 소피님께서 곧 서울에 갈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낡고 오래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낡은 건물, 불안정한 공공서비스, 혼잡한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영국의 질서정연한 환경에 비해 안전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소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알렉산더, 한국은 꼭 직접 봐야 해요. 라고 거듭 말씀하셨죠. 최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입니다. 저는 현장 분석을 담당하는 에밀리 씨와 몇몇 팀원들과 함께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대부분 소피님의 주장에 회의적이었고 이번 출장이 시간 낭비일 거라고 예상했죠. 출발 전 저는 소피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낡은 인프라와 무질서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 씨도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회의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영국 방식에 익숙했고 한국이 어떻게 이를 따라올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일은 빠르게 다가왔고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비행기가 착륙하자 공항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낡고 혼잡한 곳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신 거대하고 현대적이며 깨끗했죠. 히드로 공항도 여기서 배울 점이 있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선입견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도시는 제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와 햇빛에 반짝이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공원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삶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낙후된 나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거든요. 소피님을 힐끗 보니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시며 거봐요, 알렉산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고 잠시나마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상적인 공항과 거리를 보고 나서도 도시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낙후된 인프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정된 곳은 지하철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붐비는 열차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힘든 승차를 예상하고 있었죠. 열차에 올라타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며 혹시라도 소매치기를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드니 한 젊은 한국 학생이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학생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가방 지퍼가 열려 있어서요. 혹시 물건이 떨어질까봐 닫아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 도와주려 했던 건데 제가 그의 의도를 오해했던 겁니다. 저는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예상치 못한 따뜻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은 제가 한국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여행하면서 제 눈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의 인상들이 오래된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껏 상상도 못했던 극적이고 감동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배우게 될 거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건 혼잡하고 낡은 곳이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며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히드로 공항도 여기서 한두 가지는 배워야겠는데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오래된 생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떠나 택시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도시는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넓고 매끄러운 도로가 뻗어 있었고 그 옆으로 높은 빛나는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강은 햇빛 아래 반짝였고 푸른 공원에는 행복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낙후된 나라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옆에서 자신만만하게 웃고 계시는 소피님을 힐끗 보니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붐비는 열차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러시아어의 혼잡하고 힘든 분위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열차에 발을 들이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서 있었고 열차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소매치기들이 활동하기 딱 좋은 곳이겠군. 이라는 생각에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문제와 혼란으로 가득 찼고 오래된 생각대로라면 이런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흔들리고 몸이 살짝 부딪힐 때 제 팔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아래를 보니 한 젊은 한국 학생이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고 쉬운 영어로 실례합니다, 손님.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물건이 떨어질까 봐 닫아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제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도와주려던 친절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동시에 조금은 창피했습니다. 이 작은 친절 덕분에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예상했지만 대신에 저는 옳은 일을 하려는 친절한 낯선 사람을 만난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의 얼굴도 평온했고 많은 분들이 미소를 짓거나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뜻밖의 따뜻함을 가르쳐준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의 모든 것들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의 청결함, 친절한 시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예의 바른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부패와 무질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하철에서의 경험은 제가 가지고 온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기대가 작은 친절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놓치게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릴 때쯤 어깨에 얹혔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친절함과 질서를 느낄 수 있는 시각이었죠. 지하철역을 나오며 분주한 도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기술과 옛 전통이 어우러진 그 소리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때 저는 이번 출장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제 오래된 선입견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벌써 제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팀은 서울의 거대한 지하 쇼핑몰 중 한 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쇼핑몰들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거리 아래에 있는 작은 도시처럼 상점, 음식점, 심지어 은행과 깨끗하고 현대적인 화장실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를 걸으면서 밝은 조명과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눈을 돌릴 때마다 모든 곳에서 첨단 기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구석구석 무료로 제공되는 빠른 WI-파이가 있었습니다. 소피님과 영국과 한국의 운영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그룹에서 큰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현장 분석을 담당하는 에밀리 씨가 고르지 못한 타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길고 복잡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관료주의적인 복잡한 절차와 끝없는 기다림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외국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친절한 상점 주인들과 행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중 한 분이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고 함께 힘을 모아 에밀리 씨가 근처 벤치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걱정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에밀리 씨 옆에서 위로하려고 할 때 한 상점 주인분이 부드럽게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에밀리 씨를 도왔고 몇 분 후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영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빨랐죠.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구급대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에밀리 씨의 다친 발목을 부드럽게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모든 과정이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잖아. 이분들은 정말 비상 상황에 잘 대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진의 친절함에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고 쉬운 영어로 저희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에밀리 씨는 지하 쇼핑몰 안에 있는 인근 클리닉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아직 상황이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것에 놀라면서도 뒤따라갔습니다. 클리닉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며 에밀리 씨가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정돈된 작은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벽에 붙은 명확한 안내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밝은 조명부터 친절한 얼굴들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효율성과 배려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저는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비슷한 부상이 영국에서 발생했다면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제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관료주의적인 악몽 대신 저희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높은 비용 없이 사람들을 돌보는 원활하고 자비롭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에밀리 씨와 함께 클리닉을 나서며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첨단 인프라와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과 생각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전의 선입견이 오래된 생각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분주한 지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배려와 효율,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이것이 전환점임을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적인 친절함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준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공공 시스템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깃든 나라로 말입니다. 저희는 지하 쇼핑몰을 나와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장은 생동감과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냄새가 풍기고 상인분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신선한 과일, 채소, 수공예품들이 진열된 다채로운 노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활기차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저는 이 생기 넘치는 곳을 더 많이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붐비는 시장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거리는 분주했지만 분위기는 아주 친근했습니다. 상인분들이 미소를 지으며 모든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고 맛있는 간식 샘플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곳곳에서 옛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노점은 밝은 디지털 간판을 사용했고 다른 노점들은 나무 바구니에 물건들을 담아 오랜 가족의 비법을 연상시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슬픈 울음소리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돌아보니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한 노점 근처에 혼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걱정스럽고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가족과 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탓에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절한 상인분 중 한 분이 이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분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모든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아이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따뜻한 미소 덕분에 아이의 울음도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상인분이 나섰습니다. 그분은 시장의 작은 안내 방송 시스템으로 가서 또렷하고 분명하게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방송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멈춰 서서 그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분 안에 여러 어른들이 안내 방송이 나온 곳 근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길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의 부부가 나타나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부모님이 달려오자 환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고 얼굴에는 감사와 안도의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기쁨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가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일을 하느라 분주했던 상인분들까지도 길을 잃은 아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분주하고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사회의 유대감이 강했고 기술 덕분에 빠르고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앱과 안내 방송 시스템은 작지만 중요한 요소였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할 때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팀의 다른 멤버들도 그 장면에 감동한 듯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런 배려와 따뜻함을 직접 보게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경험은 제 선입견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소피님과 에밀리 씨에게 조용히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붐비는 시장에서도 강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피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에밀리 씨는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길 잃은 아이를 찾는 소중한 순간에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면 길 잃은 아이도 금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낯선 사람들도 순식간에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곳은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이 있는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었고 때로는 작은 배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쁜 전통시장을 다녀온 후 소피님께서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희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긴 수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청계천에 다가가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앞에는 넓게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잔잔하게 흐르는 맑고 아름다운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어둡고 오염된 수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신 평화롭고 생명이 넘치는 푸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냇물이 예전에는 콘크리트 고가도로 아래에 묻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거운 구조물이 오랫동안 자연 수로를 가리고 있었죠. 저는 오래된 고가도로의 흔적이나 손상된 자국을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본 건 전혀 달랐습니다. 소피님께서 도시가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냇물을 본래의 자연 상태로 복원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청계천 복원 사업은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공공보건과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부드럽게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벤치에 앉아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았으며 어르신들까지도 조용히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이 콘크리트와 자동차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지금은 평온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변화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증거야. 우리가 노력하면 자연도 되돌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청계천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더욱 극적인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남북한 사이의 경계 지역인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깊은 역사와 긴장이 느껴지는 곳이었고 그곳에 다가가자 몸의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높은 울타리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곳에는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하고 약간은 슬퍼 보였습니다. 비무장지대 근처를 걸으며 역사에 상처받은 땅을 보았습니다. 분쟁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동시에 희망의 징후도 보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인상적이고 현대적인 사회로 재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적인 대비가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과거의 혹독한 상처를 상기시키는 분단된 땅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가까운 거리의 혁신과 결단력으로 스스로를 재건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국경을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궁금하기도 슬프기도 그리고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분쟁으로 고통받은 가족들과 매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용감한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무장지대가 단순한 지도상의 선이 아니라 분열과 통합을 동시에 상징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깊은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비무장지대 방문은 평화와 근면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성공이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인한 정신력 덕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과거가 있는 곳에서도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꼈습니다. 청계천과 비무장지대는 한국의 매우 다른 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쪽은 바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복원하여 아름다움을 되찾은 온화한 공간이었고, 다른 한쪽은 분쟁의 아픔을 상기시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국가의 힘과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느끼는 깊은 감정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이 여러 가지 대조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과 기술, 역사와 발전, 그리고 고통과 희망이 공존하는 나라였죠. 제 머릿속의 오래된 고정관념은 서서히 사라지고 한국인의 정신에 대한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강렬한 경험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후 저희 여정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 중 한 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저는 평소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건물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에 바로 감탄했습니다. 사무실 단지라기보다는 미래형 본부처럼 보였습니다. 로비는 밝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분위기였고, 인터랙티브 스크린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회사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임원분들을 만나 그들의 업무가 어떻게 기술의 경계를 넓히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그리고 전국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의 에너지에 정말 놀랐습니다. 만난 분들 모두 열정과 아이디어로 가득했고, 첨단 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시연은 명확한 시각 자료와 흥미로운 예시, 그리고 친근한 태도로 진행되어 복잡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 분께서 저희를 실험실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일상 업무를 돕기 위해 개발 중인 새로운 로봇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봇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음성 명령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흥분과 경외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겉으로만 멋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혁신이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분명한 증거였죠. 투어가 끝난 후 저희 팀은 마지막으로 전통 한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현지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낯선 음식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제 호기심이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음식점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부드러운 조명과 잔잔한 배경음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큰 식탁에 둘러앉았고 차례차례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매콤한 김치찌개, 그리고 반찬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작은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음식들의 색깔은 밝고 식욕을 돋우었으며 풍기는 냄새는 진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첫 입을 맛보는 순간 모든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맛은 강렬하면서도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각 요리마다 전통과 창의성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웨이터분께 각 요리의 유래에 대해 여쭤보았고,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음식들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식사 도중 저는 팀원들에게 솔직한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낡은 인프라와 구시대적인 방식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밀리 씨와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모두 얼굴에 지난 며칠 동안 본 것들에 깊이 감동받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제게 보여준 혁신, 효율성, 그리고 공동체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엔지니어분들의 열정, 음식점 직원분들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사람들 전체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 오래된 선입견들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 몇 가지 한국어 표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설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출장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기술로 저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공동체 의식과 전통에 대한 존중으로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발전과 유산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출장은 제 세계관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알렉산더 씨의 한국 방문기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알렉산더 씨는 한국에 대해 꽤나 오래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낡은 건물과 불편한 시스템을 예상했지만 실제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에 놀라고 지하철에서 만난 친절한 학생에게 감동받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렉산더 씨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길 잃은 아이를 찾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계천의 아름다운 변화와 비무장지대의 묵직한 역사, 그리고 기술 대기업의 놀라운 혁신까지 알렉산더 씨는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다른 문화를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렉산더 씨처럼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